오늘 벤처 창업론 강의 주제는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우리 고객은 얼마짜리라는 소 타이틀을 붙여놨는데요. 본 강의의 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수렵형 경영과 경작형 경영으로 나눠서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렵은 뭐예요? 어디 강물이나 바다 같은 데에서 그물 쳐놓고 고기가 헤엄쳐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경작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정성을 들인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상의 가치 또는 고객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의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이제 2주 전 강의에서도 나왔었죠. 한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수렵형 경영과 경작형 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객은 사실 어떤 경영 형태를 따르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죠. 그래서 이 고객 중심의 어떤 마케팅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객은 소위 거래의 대상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파트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한 번 팔고 말 게 아니라 한 번 거래하고 마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줌으로써 꾸준하게 어떤 매출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의 마인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렵형 경영이라는 건 뭡니까? 수렵형 경영이라는 것에서는 고객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일회용품 다루듯이 하는 거죠. TV를 사려고 하는 고객,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 고객, 세탁기를 사려고 하는 고객을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사는 사람은 냉장고 안 사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TV 사는 사람, 세탁기 필요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고객들을 구분하다 보니 어떤 매출의 효율성을 얻으려면 결국 많은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또 이런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도 어마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따른 그런 어려움도 생기겠죠. 반면에 경작형 경영에서는 모든 고객은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TV를 사는 사람이든 냉장고를 사는 사람이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 다 사는 그런 사람이다,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접근법을 갖다 보니까 비용도 절약되고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과연 고객 생애가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고객 생애가치 하면 경작형 경영을 하기 위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번 상품을 구입하는 그런 어떤 단골 고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애가치 하면 어떤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고객 생애 가치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는데 10명의 고객이 평생에 걸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재구매해서 생기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겁니다. 즉, 고객이 재구매를 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객 자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객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과 브랜드를 구매를 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구매를 계속 재구매하면서 어떤 우리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객을 우리가 자산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거래 또는 관계를 가져야 하는 대상이고 또 나와 함께 나의 이익을 만들어주고 또 고객의 가치도 이익도 키워줘야 하는 그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 겪어보신 거지만 어떤 학습지 회사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매년 1월, 2월 달에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그런 신규 회원 모집 활동이 일어나죠. 가두에서도 하고 뭐 텔레마케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를 들어오는 신입생이다. 예비 고1이다. 그럼 현재 중3이죠. 그러면 학생 한 명당 2만 원의 마케팅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놓고 뭐 선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단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예산을 1인당 2만 원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획득 예산이라고 해요. 획득 예산. 자, 그래서 총 접촉한 고객이 10명인데 2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가입률을 우리가 20% 또는 획득률을 20%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1년간 정기 구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년간 정기 구독을 했을 경우에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 고객 1명으로부터 이 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한 해 1년 동안의 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획득률, 아까 이제 20%였죠. 그 다음에 마진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획득 비용 2만 원 잡았죠. 자, 이걸 곱해요. 그러면 0.2 곱하기 0.8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옵니까? 1.6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획득률, 즉 1에서 획득률 0.2를 빼주면 0.8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획득 비용을 2만 원을 빼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이너스 1.6이 나와서 결국 상계에서 0이 되겠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을 해서는 마진, 재미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업해서 첫 해 동안의 이익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을 예를 들면 10명 중에 2명 획득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이 1년 유지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로소 이제 이익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년 예상되는 이익 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를 추정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고객 생애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매년 지출될 예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고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심도, 우리가 가끔 선물도 주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듭니다.
근데 구독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구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뭐를 더 구독료를 예를 들면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회원을 계속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1명당 1만 원으로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기존 회원 10명 중에서는 6명 정도가 재연장을 했습니다. 즉 1학년 때뿐만이 아니라 2학년 때까지 이제 이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진은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마진은 10만 원으로 그대로가 되는 거죠. 앞에서 이 경우와 신규 회원을 획득했을 때의 생애 가치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는 획득률 아까 얼마였어요? 0.2, 유지율 0.6, 마진 10만원, 유지비용 1만원 하면 결국 0.6 곱하기 9 하면 5.4가 나오고 5.4에다 0.1 곱하면 어떻게 돼요? 1.8 정도가 나오겠죠. 1.8에서 그 다음에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1에서 유지율을 빼주는 것을 0.4를 곱해주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셋째 해 3년차 얘가 3학년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6천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비 고1 학생이 학습지를 3년간 구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은 얼마냐면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생기는 시점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합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학습지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치는 약 1.386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13,86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860원이다. 이 경우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를 왜 우리가 굳이 따져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시죠. 고객의 생애 가치는 결국 기업의 이익 그리고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규 고객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했어요. 그러면 이 한두 명은 어떻게 보냐면 일종의 팬이 되는 거죠. 팬이 되면서 매출이나 이익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한두 명의 고객이라도 구매율이 높아지고 재구매율도 생기고 반복 구매하게 되고 구매하는 액수도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우리 회사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고객 가치가 높은 그런 생애 가치가 높은 고객은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아주 가치 있는 고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단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단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획득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죠. 획득률은 뭐냐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유지율은 기존 고객을 계속 재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획득률이나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들 우리 휴대폰 다들 갖고 계시죠. 지금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휴대폰이 보통 대부분은 약정 기간을 두고 단말기를 워낙 고가다 보니까 단말기를 그렇게 분할해서 갚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말기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가지 모델을 내놓고 매년 새로운 모델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업소 점포회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기는 어렵고, 이제 기존 고객을 새로운 모델로 옮겨 타도록 해서 어떻게 돼요? 가입 효과를, 이익을 창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존 고객은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끼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휴대폰은 한번 가입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획득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단말기 무료 제공해 주거나 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해 주는 식으로 해서 고객 획득률을 높입니다. 아니면 유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장기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다른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획득률이나 유지율을 높이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선별적으로 고객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학습지 시장에서는 통계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을 잡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홍보비도 여학생들에게 좀 더 주고, 또 여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캐릭터나 아니면 어떤 상품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을 선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호도, 선호도죠. 그러니까 어떤 충성도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로얄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다음에도 그 회사의 상품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우리가 충성도 또는 애호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계속 애플 거만 써, 나는 삼성 거만 써, 나는 LG 거만 써, 이런 팬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해줘요. 여러분, 대표적인 금전적인 보상이 현금 보상도 있지만 마일리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적립이라는 형식으로 캐시백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유통업체에서 고객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특정 제품이나 회사와 제휴해서 연계시켜서 좀 더 할인율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애워드, 로얄티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종업원들이 고객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고객이 묻지 않아도 친절하게 재구매나 알맞는 그런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 생애 가치가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보다는 맞춤형 그리고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이 밖에 이거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의 어떤 방법이라면요,
좀 부정적인, 좀 까다롭게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전환장벽이라는 것을 치는 겁니다. 스위칭 배리어를 벽을 쌓아서 고객이 경쟁회사의 상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뭐 위약금 같은 것을 매긴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 획득에는 앞에서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획득률과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고객이 그 정도 금액에는 꽃방귀도 안 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더 쏟아부어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크로스셀링, 그 다음에 업셀링이라는 것 역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번들 제품 팔거나 묶음 판매하는 거죠. 자, 고객이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진이 더 많이 남는, 이익이 더 많이 남는 상품을 사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마트에 가셨어요. 고객 눈에 가장 잘 띄고 고객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마진이 더 높은 상품을 진열하는 그런 방식이죠. 은행에 가면요, 예금, 적금, 신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객에게 연관 상품들을 일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크로스셀링입니다. 업셀링은 뭐예요? 같은 고객에 연속해서 수익성이 더 높은 상품을 팔도록 하는 거예요. 20대 때 차는 예를 들면 뭐 엑센트를 샀어요. 30대 때는 소나타, 40대 때는 그랜저, 뭐 50대 때는 제네시스,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이 나이를 들면서 수입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주면서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업셀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업셀링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지금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고객으로부터 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생애 가치 또는 고객 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생애 가치는 획득 비용도 들고 또 유지 비용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쓰고 아니면 멈추고 획득률이나 유지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신규 고객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 보다는 기존 고객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기업의 생애 가치를, 그러니까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획득율, 유지율을 높이고 적절한 획득 비용이나 유지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고 크로스셀링이나 업세일링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